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수입니다. 36개는 주도권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창조적인 책입니다. 주도권을 창출해내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이나 경영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종합적인 전략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14개 공전계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계책에 해당됩니다. 공전계는 적의 전력과 내 전력이 맞부딪혀서 싸울 때 어떤 계책을 창출해내느냐, 그런 것이 이제 승리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피 튀기는, 또 그리고 더 머리를 요구하는, 또 더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계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개는 차시환혼입니다. 좀 으시시한 제목인데요. 시신을 빌려가지고 혼을 되살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네 글자는요, 악백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연극 대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잡극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책에서 나오는데 여동빈 도철괴리라고 하는 그런 잡극에서 나온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도사가요, 옛날에 하늘나라로 놀러 가려고 자기 육신은 지상에다 놔두고 혼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잘 지키라고 제자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갑자기 제자 어머니가 위독해지는 바람에 이 제자가 육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놀다가 돌아온 이연이 돌아갈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 몸을 빌려가지고 다시 혼을 되살렸다라고 하는 재미난 그 잡극의 한 대목에서 나온 그런 계책이 되겠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 진나라의 폭정에 맞서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농민봉기군의 수령 가운데 진승이라고 하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진성이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저항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저항의 이 명분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좀 신비화시키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차시환혼 책략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오광이라는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해서는요, 물고기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붉은 천에다가 진승왕이라고 쓴 글자가 적혀 있는 천을 물고기 배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시내에다가 방류를 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다시 건져 올리게 해서는요, 물고기 배를 열어보니까 진승왕이라고 적혀 있는 붉은 천이 나오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 우두머리인 두령인 진승으로 하여금 초나라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드는 이런 계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루는
그 폐허가 다 된 사당에 가가지고요. 그 도깨비불 노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봐라, 이거는 하느님께서도 진승을 왕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진승이 농민봉기군의 수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진승은 죽은 물고기, 그다음에 도깨비불 이런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평소에는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농민봉기를 이끌 만한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하는 혼을 불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농민봉기군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시 환원을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SB 가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리라는 건 칼의 가루를 얘기를 합니다. 커리 가루인데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아주 가장 유명한 카레 가루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출발 당시에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명도를 얻기까지 SB가 활용한 경영 전략을 보게 되면은 차시하논 이 책략을 구사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선망들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다 누구나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차를 갖고 싶은데 비싸고 이걸 또 대여하자니 대여값도 비싸고 이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선망은 강한데 그걸 대중들이 몰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SB가 커리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의 자동차를 싼 값에 고객들에게 장기 대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차를 갖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이 커리 색깔을 한데 SB, 그러니까 SB 홍보용 차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 차를 대여해가지고 몰고 다님으로써 전국적으로 SB 그리고 커리 색깔 이런 대중의 인지도를 얻어내므로써 SB가 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대중의 선망과 열망이 커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빌려서 차시해서 SB라고 하는 기업의 지명도를 환원하는 아주 훌륭한 책략으로 성공시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SB 커리의 이 차시 환원 전략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식품이 나오게 되면은 시식을 해본다든지 시운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대중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차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성공하게 되면은 환원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은 환원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독창적이고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구사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책략입니다. 차시 환원은 핵심은 정확한 방법이어야 된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창적인 전략이어야 된다. 이 차시 환원은 무에서 유를 끄집어낸다 또는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무중생유와 같은 맥락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겠습니다. 경영에서 이런 명구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름을 알린 다음에 돈을 벌어라. 즉 대중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얻은 다음에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그런 경영의 명구가 있듯이 차시 환원은 바로 그런 명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책략이 되겠습니다. 막강한 실력을 지닌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차시 환원에 포함됩니다. 초반에 자기 실력이 약할 때 타인의 힘이나 영향력을 빌려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성과는 크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시 환원의 책략을 구사할 수 있는 주변의 조건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